안녕하세요. YBM 강남센터 HSK 대표 강사 김은정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8월 HSK 5급 시험을 대비해서 대비 특강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5급 준비하시는 거 쉽지 않으신 거 알거든요. 우리가 5급이 아무래도 난이도가 높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특별히 이제 오늘 하는 독해 이 부분의 경우에는 막 머리를 쓴다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좀 문법적으로 따져야 한다거나 하기보다는 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강의는 좀 편하게 들으면서도 내가 이 부분에서는 실수하지 말아야지. 여기서 점수를 좀 따야지 하고, 왜냐면 아무래도 독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꼼꼼하게 하나하나 비교하면서 우리가 대조하면서 그 상세 정보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시간을 단축시키고 빨리빨리 확인하는 그 차원에서 한번 강의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자, 볼게요. 이것만은 알고 가자 핵심 전략 포인트 짚고 넘어갈 거고요. 자주 출제되는 형식 확인할 거고 실전 문제 풀어볼 거예요. 매번 같은 패턴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중요하니까요. 이 패턴으로 기억을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런 패턴으로 강의해보고 다른 때는 이런 패턴으로,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핵심 포인트 넣고 유형 보고 실전 문제 푸는 그 프로세스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서 대비 특강 보시면서도 그래 오늘 포인트 이거였다. 문제 이렇게 풀었지라고 기억하시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독해 부분 핵심 전략 포인트, 오늘 배울 내용은 유사 표현 공략하기입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독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3-4줄짜리 짧은 글을 읽고 아래에 제시되어 있는 보기에서 일치하는 내용을 고르시는 건데, 제가 이제 이전에도 그 대비 특강을 진행을 하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지만 무조건 보기 먼저 읽어야 되죠. 그래서 보기를 먼저 읽고 지문을 보면서 같은 글자, 같은 표현 나면 딱 찍고 딱 넘어가는 되는 영역이긴 한데 이게 유사 표현으로 바뀌어요. 난이도가 좀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턱 막히면 아무리 찾아도 비슷한 글자가 안 보여. 그러면 이제 거기서 시간이 이제 지연되기 시작하는 거죠. 믿었던 독해 이 부분인데 단어 비슷한 것만 찾으면 될 줄 알았는데 여기서 탁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이게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로 분류가 되거든요. 유사 표현으로. 그런데 10문제 중에서 요즘 시험 쉽지가 않잖아요. 유사 표현으로 내가 보이는 글자 그대로 푸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조금 다른 표현으로 풀이가 돼서 찾아야 하는 경우의 문제의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내가 이것도 평상시에 공부를 좀 해놔야겠다라는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볼게요. 제시된 보기 먼저 확인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에 제 대비 특강을 지금 처음 들으시는 분이라면 5급에서의 독해 이 부분은 보기를 먼저 읽어야 시간이 단축되는구나 라는 걸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돼요. 무조건 보기 먼저 읽어야죠. 자, 그 다음에요. 그러면 이제 보시면 제가 아무래도 실질적인 문제를 풀기 전에 문제적으로 형식을 봐야 우리가 접근하기가 조금 더 쉬워지잖아요. 보기가 이렇게 등장을 해요.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죠. 그래. 그래도 뭐 점점 이렇게 길어지네. 이제 보시면 반시부터 무슨 뜻인지 몰라도 주어 수를 나누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누면 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하기가 편해지죠. 시도가 무슨 일을 하든지 적당한 정도가 있어야 된다는 해석이 안 돼도 혹시 반시나 시도 둘 중에 하나가 나오나 안 나오나를 보면 되는 것이 아주 기본적인 패턴이죠. 要把握住 잡는데요. 把握는 HSK 5급 필수단어니까 알고 계셔야 되고요. 시인자의 같은 경우에는 좀 쉽죠. 현재를 잡아라 라는 뜻이고요. 主어는 要 言之必行 모르겠어 이거 뭐야? 그죠? 만약에 사자성어가 나오면 정 모르겠으면 스킵하시면 되긴 하지만 아는 단어는 좀 보시는 게 좋아요. 말씀 예니 있고요. 행동이 있죠. 말을 하면 그거 행동해야지, 지켜야지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급이랑 6급은 점점 중고급으로 가기 때문에 물론 문제풀이 패턴이나 뭐 형식이나 스킬도 중요하겠지만요. 내공을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쪽집게식 이런 패턴이나 스킬로 풀 수 있는 문제가 50%밖에 안 돼요. 5급이나 6급은 이제 아무래도 중고급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출제자 자체가 네가 실질적으로 중국어의 구조를 알아? 메시지 전달할 때의 내용을 알아? 라고 조금씩은 깊게 물어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5급부터는 조금은 생각은 하고 가셔야죠. 그러니까 내가 성어야 몰라고 넘길 수도 있겠지만 자, 쪼어란 사람 됨됨이가 사람이라면 말했으면 지켜야지 라고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리론과 시간이에요. 그럼 나는 이거 잘 모르겠어, 이 단어. 그래도 이게 주어죠. 必不可分, 절대적으로 있어야 돼요. 이제 없으면 안 되고 반드시 같이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분리될 수 없다는 거죠. 이론과 실천은 반드시 같이
둘 다 똑같이 필요한 거야 라는 얘기예요. 뭐 완전 문제풀이는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 좀 넘어가 볼게요. 근데 이제 지문을 보니까 보시면 뭐가 길어요. 막 정신이 없는데 보기 위주로 딱딱 짚고 넘어가면 有些人总是寄希望于明天 일단 明天 쉬운 거 하나 나왔네요. 내일에 대한 생각을 한대요. 等到明天变成昨天 이게 明天이 昨天으로 바뀌고요. 왜 빨리 가요? 보기에는 내용만 확인하면 되니까 却说如果我能重来一次 한 번만 더 할 수 있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걸 如果를 생각하죠. 딱 이제 원래 理想 그다음에 뭐 渴望 롱미 이런 거 쭉쭉 모르겠어. 근데 지금 리샹이랑 거왕이랑 롱이 같은 단어가 등장하지 않았어요, 보기에. 최종적으로는 뭐 아무것도 일을 못 이룬대요. 정추에더 꼬지 시엔자이 나온다. 근데 쪼아주 찐티엔이 나와요. 자, 자이능 요소조 아까 바오어랑 똑같은 게 쪼아주였고요. 시엔자이랑 똑같은 게 찐티엔이었죠. 자, 현재를 잡아라랑 오늘을 잡아라는 그냥 한 끗 차이에 똑같은 얘기잖아요. 근데 나 문제를 낼 때 너무 쉽게 그대로 그냥 把握住 시인자이 내면 너무 쉽게 찾으니까 출제자가 把握를 抓住로 바꾸고 시인자이를 찐티엔으로 바꿨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뭐냐면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어려운 지문은 유사 표현으로 잘 안 바꿔서 내요. 왜냐면 그 단어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읽을 만한 부분에서 유사 표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아시잖아요. 오늘과 현재 잡는다. 그래서 그거 기억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인 문제를 풀기 전에 자주 출제가 되는 유형들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对什么什么有好处 하면 좋은 점이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이득이 된다는 거예요. 有益于,有利于,有助于 다 뭐예요? 이득, 그리고 도움. 그래서 쭉 해서 그래. 지문에서는 对什么什么有好处지만 보기에서는 有利于,有助于가 나오면 내가 이걸 답으로 골라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好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5급, 6급에서는 好 안 해요. 뭐라고 해요? 리샹, 너 성적이 되게 이상적이다. 좋다는 얘기잖아요. 아니면 아름다울 가짜 같은 거 있죠. 여자분 이름에 가짜 들어가는 경우 많잖아요. 찌야, 가, 좋다. 부추어는 뭐 알고 계실 거고요. 자, 和什么什么不一样 이거의 고급 표현이 A, 不同于 B예요. A와 B가 다르다를 不同于로 표현을 합니다. 그다음에 适合가 적합한 건 알고 계실 건데 이 이가 물론 품사는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이 자체가 문장 형태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 자체가 적합하다. 뿌이가 좀 많이 등장을 해요. 적절하지 않다. 그다음에 A 위 B 시시相关 위가 뭐뭐 그어랑 똑같은 거 아시죠? 그다음에 시시相关하면 밀접한 관계를 이루다라는 표현인데 리부카이 뗄래야 뗄 수 없다랑 같은 표현이구나. 자, 이거 머릿속에 지금 다 넣으세요. 왜냐하면 5급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들입니다. 머릿속에 딱 숙지를 하시고 본격적으로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여전히 그래 내가 이론 들을 때는 좀 들을만 해요. 막 이렇게 타이틀 딱딱 걸어주고 그냥 지문 설명해주고 하는데 문제만 보면 머리가 아프죠. 저 많은 한자들만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상 이걸 다 읽는 것도 다 읽는 거지만 전략적으로 보기 보면서 딱딱 집어나가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A랑 B는요. 똥도우프가 주어가 똑같아요. 내가 이게 얼린 두부인지 똥도우프를 뭔지 몰라. 그래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똥도우프가 나올 거니까요.营养价值가 띄어야 돼요. 가치가 낮은지 높은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장주 마오춘 오랫동안 보존이 될 수 없대요. 뿌는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주어가 이제 뭘로 바뀌어요? 얼통으로 바뀌어요. 아이에 대한 얘기가 나오나 안 나오나 확인을 하면 되는 거죠. 뿌이 적절하지 않대요. 이걸 많이 먹는 것. 그다음에 주어가 또 뭘로 바뀌어요? 또치동도후는 리위 나온다. 지엔페이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가실 수 있는 거죠. 자, 비교적 전문적인 어려운 지문인 것 같아 보여도 보기 자체가 주어 수로 나누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요. 파악하기 좀 쉬운 구조죠. 단어가 쉽다라는 게 아니라 신시의 또우프는요. 렁똥을 거쳐서 잔셔 빨리 가요. 왜냐면 보기 언급되어 있는 게 영양 가치나 오래 보존하거나 어린이나 많이 먹는 거와 다이어트 안 나오면 빨리빨리 가시는 게 맞아요. 会产生酸性物质,这种物质能够分解. 그다음에人体内 쌓여 있는 우리들의 뭐 적이라고 할 수 있죠. 지방 뭐 이런 얘기 쭉 나오면서 종을 치다 减肥라는 단어가 일단 등장을 해요.
근데 GMFA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봐야 우리가 맞출 수가 있는 거잖아요. GMFA에 도움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해버리면 우리가 정답을 GMFA에 나왔다고 무조건 D로 고를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而且冻豆腐虽然经过了冷冻 단 그러나 영양 성분이 나와요. 영양. 그런데 파괴가 되지 않아요. 所以 그래서 多吃冻豆腐가 그대로 등장을 하면서 GMFA로는 더 어떻다는 거야? 很有益处 하면 이득이 된다, 유리하다 같은 표현인 거죠. 자, 이미 사실 이 문제가 많이 어렵지 않았던 건 이 요이추나 리위 빼놓고는 요 리위의 줄임말이에요. 빼놓고는 앞에 다 등장을 했기 때문에 찾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오늘 강의를 그러니까 5급 준비하시면서 처음 들으시는 분, 5급 완전 초급 단계이신 분들도 보기를 보면서 저렇게 그래도 어쨌든 간에 비슷한 표현이나 같은 표현이 거의 그대로 나올 가능성이 크고 조금의 유사 표현들은 평상시에 공부해두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단어 봅니다. 단어를 제가 굳이 넣는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단어는 여러분들의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있을수록 사실 단어가 전부라고는 절대 생각 안 하는 선생님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구조가 중요하기 때문에 모르는 단어가 중간중간에 있어도 주어랑 수어랑 목적어만 정확하게 분석하면 메시지 파악이 돼서 근데 단어를 내가 다 알고 있어도 이 문장 구조나 아니면 이게 뜻이 뭔지 모르는 경우도 되게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단어는 뭐 강의 들을 때 저렇게 단어 띄워주면 어차피 앞에 수업하면서 다 진행했던 단어들이고 난 머릿속에 집어넣기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살짝 또후, 두부, 렁동, 냉동이잖아요. 酸싱, 산성이고요. 펀지에 분해하다, 脂肪, 지방,营养, 영양. 그러니까 어려운 지문일수록 한국어 도금이랑 비슷한 중국어 단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 다시 한번 숙제해 놓으면 머릿속에 좀 들어가기 쉬운 단어들이에요. 포화이, 파괴하다, 이추, 이로운 점. 자, 6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의 눈은 무조건 보기 먼저.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주어가 이미 지금 하이톤으로 다 통일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얘는 뭐예요? 종부는 종라이부, 절대 여태껏 지금까지 뭐뭐 하지 않는다라는 뜻인데 얘는 안 쉰대요. 근데 주어가 이제 뭘로 바뀌냐면 얘가 하이툰더 슈이미엔으로 바뀌어요. A랑 B의 주어가 같지 않아요. 그쵸? 하이툰이었다가 얘는 하이툰의 슈이미엔으로 바뀌어요. 독특하대요. 그 다음에 얘의 수면의 질로 이제 주어가 바뀌죠. 높지 않은지, 그리고 얘의 대뇌의 형태가 주어져. 따나오더 싱状. 주어랑 수어를 나눠야 빠른 속도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특별히 한지 보시면 돼요. 근데 처음 주어부터 뭐가 등장을 해요? 하이툰더 슈이민이 등장을 해요. 얘가 누이 5월이래요. 하나밖에 없고 둘은 없대요. 그게 곧 뭐예요? 독특하다라는 거잖아요. 바로 나오는 거죠. 얘의 수면은 굉장히 독특하거나 빠른 속도로 가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주어랑 수어를 나눠놓거나 유사 표현을 잘 모르면 그냥 막연하게 아는 단어만 막 읽다 보면 굉장히 혼란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지금 주어 자체가 근데 조금 팁을 드리자면 보기에서 수면이 벌써 2번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하이툰은 4개 다 나오는 거니까 근데 보기에서 겹쳐서 중복이 돼서 등장하는 단어들은 시험에서 답일 가능성이 조금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정보는 무조건 2개는 이거에 대한 얘기니까 니네가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치? 그래서 이게 질에 대한 얘기인지 그냥 이 수면에 대한 얘기인지 수면이 2번 나왔으니까 요건 조금 신경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가볍게 B. 그래도 우리가 공부 차원에서 쭉 한번 훑어는 볼게요. 잘 때 그의 대뇌에 2개의 반구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좌뇌, 우뇌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반치우를 표현해요. 왼쪽 반치우, 오른쪽 반치우. 处于什么什么状态, 서로 다른 상황에 처하고 当什么什么时 구조 중요하게 보셔야죠. 대뇌의 하나의 반구가 잠을 자고 있는 상태에 주의状态가 또 나왔죠. 이거 기억하시고 보시면 좋고요. 또 다른 뇌는요. 오히려 깨어있대요. 굉장히 신기했어요. 저도 이 지문을 보면서. 얘가 좌뇌, 우뇌가 서로 교대로 이렇게 자거나 하는구나. 而且每个하면 매분 10분마다 대뇌의 양쪽의 상태가 호환이 된대요. 어쩐지 사람들이 얘를 잠자지 않는 동물이라고 부르는구나 라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문제를 풀어드린 그 순서대로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보기 먼저 보고 다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풀이 형식으로 빨리 전략에 따라서 정답을 고르시고
그러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이게 시험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는 상황이면 복습을 하실 때도 지금처럼 구조 중심으로 그 해석을 해보시고 뼈대를 좀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단어를 꼼꼼하게 외우시는, 지금 제가 그 순서대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공부를 그 순서대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이툰, 돌고래죠. 睡眠, 수면이에요. 도이 5월은 6급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자성어이기 때문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状态, 칭신, 깨어나다. 每个, 매, 10분마다, 매 1km마다 다 쓸 수 있죠. 호환되다, 난과이는 과이가 이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쩐지 이렇게 그러더라, 그 이상한 게 아니었어 라는 뜻인 거죠. 자, 이 순서대로 여러분들께서 그 강의를 쭉 보시면서 핵심 포인트가 이거였고 유형이 이거였고 문제는 이렇게 풀었고, 각각 문제를 풀 때마다 빠른 속도로 스킬에 따라서 문제를 풀고 지문 해석해보고 단어 쭉 외우고, 이 순서대로 앞으로 그게 어떤 영역이든지 간에 모든 영역을 이러한 과정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탄탄하게 내공을 닦을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요. 그 과정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배웠던 이 내용을 토대로 독해 이 부분에서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라면서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